오늘 주제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여드름의 원인에 대한 이론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은 잘했어. 포장지는 잘 입혔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화장품에 잔여물이 남아 있다면 평상시에 없는 여드름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를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젊은 남녀노소 중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가 여드름이 많은데 좋은 제품들은 골라는 주시더라고요. 여드름에 좋다라는 거막 평이 좋은 것들 많이 사주고 있더라고요. 자, 돈으로 사주는 건 잘하시는 엄마들이 많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왜 이 좋은 제품을 쓰는데도 늘 얼굴이 저럴까를 고민해 보시진 않아요. 뭐 저 나이에 그런갑지. 자, 좋은 제품 썼는데 좋아지겠지.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투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 친구 얼굴을 보니까 완전 멍게 성게 같던데 좋은 제품 써요 하면서 구매한 게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가끔은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로도 하더라고요. 야, 좋은 엄마는 맞아요. 돈 투자 많이 했더라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원인도 모르면서 계속 아이의 얼굴에 손을 댄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더 들어서는 아마 피부 민감 예민 피부로 평생 고생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강의 시작해요. 자, 엄마들, 내 딸과 내 아이의 얼굴이 여드름이 많다면 오늘 삼습기 강의를 한번 드려보세요. 원인을 좀 알면 아주 쉽게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피부의 구조 한번 그려볼게요. 피부는요, 내 땀이 나오게 하는 소환선이 있고요. 혈구멍이라고 하는 모낭이 있고요. 그리고 모낭의 3분의 1 지점 위쪽에 피지선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 피지선을 얘기할 거예요. 이 피지선이 여드름을 만드는 원인인 피지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피지선 주인공입니다. 피지가 나오게 하는 피지선, 이 피지가 모낭에서 3분의 1 지점에 있다라는 것. 자, 여기는 표피와 진피. 표피는 아주 얇은 여러분 양팔 껍질 한 장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얇기 때문에 진피에 있는 실핏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표피가 얇아서. 가끔 넘어지다가 아이고 머니나 했는데 얇게 피는 안 났지만 하얀 껍질 하나 나가죠. 투명한 그게 표피야. 근데 피가 나오면 살짝 긁혀 있는데 표 나오면 진피가 손상된 거. 그래서 진피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나는 거. 자, 손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진피 손상됐네. 피가 안 나고 하얀 껍질만 떨어지는 거는 표피만 아주 얇은 양파 껍질의 표피만 찢어진 거 여러분 그 밑에 표피 밑에 바로 피지선이 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 피지선은 모낭에 붙어 있어. 맞아. 그림을 피부의 구조를 그리면 모모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매일매일 각화 과정을 거치면서 머리카락이 나온다. 하루에 몇 센치? 0.34에서 0.35mm 잘 먹고 잘 잤다면 하루에 0.3435가 자라. 그러면 한 달에 1cm 자라겠다. 잘 먹고 잘 싸고. 맞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잘하면 그럴 수 있죠. 피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온다? 어떤 사람 크게 남자가 많이 나올까? 여자가 많이 나올까? 어떻게 알았어요? 남자라는 남성은 원래 타고나기를 남자가 피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성 여드름 이빨 청춘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음의 상징을 갖고 있는 남자는 얼굴이 늘 여드름을 달고 살아요. 특히 남성 아이가 아들이 딸보다 아들이
딸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피지를 억제시킵니다. 호호, 남성 호르몬은 피지를 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피지도 많이 나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대머리 아저씨가 우리는 대머리 아니고 빛날이라고 하는 약간 기분 나쁜 그런 말을 쓰는 이유가 두피가 반짝거리는 이유. 진짜 반짝여서 빛날이라고 했는데 나는 진짜 반짝여서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진짜 빛이 나요. 왜? 피지가 많이 나오거든. 아니 기름 발랐다고 생각해봐. 반짝반짝 하잖아. 삼성이 여기 반짝반짝하네. 반짝반짝은 피지가 하는 일이라고. 촉촉해요? 물을 뿌려요? 반짝거림이 덜해요. 촉촉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빛이 나게 하는 게 빛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피지선이 잘 발달돼서 그래. 뭐 때문에? 남성 호르몬 때문이야. 아, 그래서 남자들이 여드름이 더 많구나. 오케이, 알았어. 근데 여자아이가 여드름이 많으면 뭐가 문제일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얘기. 헐, 그럼 그런 아이들이 생리를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잘할까 못할까?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3개월에 한 번 하고요. 생리가 나와도 조금 나와도 안 나와요. 너 지금 에스트로겐보다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나오네? 그래서 건강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때에는 여성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생리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생리는 꼬박꼬박은 같은 양의 출혈이 나오는 거는 건강한 아가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성인 거야. 그럼 몸에 균형이 잘 맞아 있다. 근데 생리가 안 해요.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생리 안 해요. 6개월에 한 번 해요? 3개월에 한 번 해요. 어떤 여자아이가 저는 생리가 원래 잘 안 하니까요. 하고 6개월을 안 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배가 불러오더래요. 임신했더라고요. 오 마이 갓. 생리불순이 아이가 어떤 몸의 변화가 오는지조차 잊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오고 있는데 다낭성 중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낭성. 여기서 달은 마늘 다. 뭐가 많냐면 난자를 많이 깨어나게 만들어요. 난자. 한 달에 하나씩 난자가 나와서 정자와 보지 않았을 때는 출혈을 시켜서 생리로 보여주는 건데 난자가 다낭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겨서 자기들끼리 붙어서 덩어리가 돼요. 이걸 다낭성 중군이라 하고 붙어버려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난소암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낭성 증후군이 많아요. 생리가 3개월 이상 안 나와요. 병원 가셔야죠, 엄마. 엄마, 딸의 생리 기간은 엄마가 체크해 주시고요. 아이가 생리를 안 해요? 자, 산부인과 가실게요. 호르몬 검사 할게요. 자,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의사 선생님 처방 따르셔야 합니다. 근데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뭘까?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있어요. 여성이 여성 호르몬이 균형 있게 나오지 않고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나올 때, 과하게 나올 때, 여러분 여기서 과하게 너무 많이, 적당히가 아니라 과하게 많이,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질 때를 다낭성 증후군 생리 안에 이렇게 돼버려요. 신기하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여드름 얘기하다가 성호르몬으로 왔죠. 삼숙이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화장은 지우랬는데 지우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원인 얘기하려고 그래요. 피지의 양. 어떨 때 피지 양이 많아지냐? 남자는 원래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많아. 근데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고 건강하면 여드름이 안 생길 만큼 안 나와야 돼. 막힐 만큼 안 나와야 돼. 우리가 생리기가 돼서 배란일 때 뾰루지 정도 생리하려갑다 하고 요런데 뾰루지 한두 개 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늘 여드름 투성이라고 T존에. 아, 왜 그냐고. 그 얘기 하려고 볼게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자궁에서
나팔관에서 이게 난포라고 하는 난자, 건강한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도와주는 게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고 하나 더 아가집을 짓자 아가집을 짓자 자궁 내막을 튼실하게 만들어. 자, 내막이 두껍게 만들어. 나중에 이 난자를 나팔관 주변으로 가져다 놓고 정자가 들어오면 수정이 돼서 여기 착상시키려고 집기 끄는 거야. 뭐가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하는 일은 여성의 자궁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다시 설명해 드리면 건강한 난자를 나팔관 주변에 갖다 놓으려고 성숙시키는 난자를 만들어. 하나 더 집죠. 누가? 에스트로겐이. 이 두 가지만 생각할게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으면 집이 튼실할까 약할까? 자, 선생님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데 요거 질문 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집 짓는 일을 해. 자, 난자를 만들어. 그런데 요만이면 됐어 하는데도 많아. 그러면 애기 집을 더 크게 질까 작게 질까? 너무 크게 너무 맞아. 너무 크게 집을 져. 그러면 자궁 내막은 더 두터워지겠다. 여러분, 튼실한 집 져야 될 거 아니야.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여성의 난자 생산도 많이 시켜. 자, 하나가 아니야, 이제는. 많이 만들어.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집도 튼실해. 언제 무너져? 프로게스테론이 일을 해줘야 되잖아.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일은, 너가 정자를 안 받네? 수정이 안 됐네? 그러면 너는 이제 나가. 너 지금 무너뜨려. 그리고 새 집 질 거야.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만큼 적당히 있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계속 집만 만들래. 올해도 이번에도 생리 안 하네. 지난달도 안 했는데 이번 달도 안 하네. 다음 달도 안 하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난자가 많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게 많을 다낭성 증후군이 돼버렸네. 집은 튼실하게 지어졌네. 집이 아주 튼실하네. 그러면서 이제 3개월 후에 프로게스테론이 너 헌집 줄게 새집 따오 하고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하는 아이가 프로게스테론이야. 근데 이 집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집이 붙어 있잖아, 여기에. 자궁 내막에 뜯겨 나갈 때 상처가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출혈. 여기가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거야. 자궁 출혈. 내막이 찢긴 거. 찢겼는데 집은 또 지으라고 다음 달에 에스트로겐이 또 돌아. 그러면 찢겨 있는 상처가 아물지 않는 곳에 또 집을 지어. 그럴까 안 그럴까? 그리고 또 찢기면 상처가 커질까 안 커질까? 그러면서 내막이 이제 우리가 왜 신발 신다 보면 뒤꿈치 그리고 우리가 못 박힘 뭐 티눈 생기는 이유가 계속 자극하면 피부는 두꺼워지고 근데 거기에 상처가 나면 그래서 자궁 내막 염증이 생겨. 자궁 내막염이 심해지면 뭐야? 자궁암이 되지. 이게 원인인데 문제는 호르몬이에요. 신기하다. 여러분 이거는 피부의 단면도 구조인데 소한선이 있고 대한선은 모낭 바로 옆구리에 피지선과 근처에 큰 땀구멍이라고 하는 대한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피부의 구조에는 야 복잡스럽게도 돼 있지만 큰 땀구멍이라고 하는 소환선이 있다면 아니 여기 작은 땀구멍이라고 하는 소환선이 있다면 큰 땀구멍이라고 하는 대한선이 피지 옆구리에 함께 붙어 있네. 허허이, 모낭에 구멍이라고 하는 피지도 붙어 있고, 대한선도 붙어 있네? 그런데 이 대한선이라고 하는 큰 땅구멍은 성호르몬에 의해서만 움직여. 성호르몬에 의해서만 여기에서 땀이 분비돼. 땀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땀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대한선에서 나오는 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호르몬에 의해서만 뭔가가 나와.
뭔가가 나와. 그거를 우리는 페로몬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만의 냄새 있죠. 나만의 냄새. 채취. 동물로 얘기하면 동물 강아지의 암내. 강아지가 강아지는 애기잖아. 애기 못 낳네. 개. 좀 큰 개. 개가 나 이제 아가 낳을 수 있어요 하고 옆 동네 스케들의 4km 전방에 있는 스케들에게 나 아가 낳을 준비 다 됐어. 너희들 나한테 와서 선 좀 볼래? 라고 분비하는 게 페로몬이야. 암내. 나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호르몬 분비해요. 자, 애들아, 나 지금 배란일이야. 올래? 라고 분비하는 거야. 자, 이제 개 얘기했어요. 사람도 그게 있죠. 배란일 때 이 아이가 활성화돼요. 배란일이 아니면 안 나와, 이 대한선의 땀은. 그런데 대한선은 배란일 때만 나와. 그래서 이 아이는 성호르몬에 의해서만 끈적끈적하고 무색무취인 게 요때만 나와. 배란일 때만. 여자는,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겠죠. 여자는 배란일 때 나와. 그리고 이 소한선은 36.5도. 내 체온을 늘 언제나 항상 내 몸은 36.5도여야 돼. 건강한 성인이라면 항상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 항상 120에 80의 혈압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항상 4.5에서 5리터의 혈액 양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항상 1분에 75에서 80 정도의 맥을 뛰어야 하며 우리는 항상 pH가 4.5, 5.5 피부는 그래야 하며 항상성에서 벗어나면 질환이 돼서 약을 먹는겨. 혈압이 110에 80이 아니면 고혈압 환자가 되거나 저혈압 환자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공복 혈당이 110을 넘으면 안 돼. 근데 넘어버리면 당뇨가 되는 거지. 그럼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 총 콜레스테롤 약이 250을 넘어버리면 고지혈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봐봐. 항상성 안에 범위에 항상 들게끔 체온 조절해주는 게 소환성. 근데 대안선은 성호르몬에 의해서만 분비돼. 그런데 여자가 여드름이 많이 나오는 배란일 때에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것도 나오죠. 근데 배란일 때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일을 하거든.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에요. 아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있다고 그랬잖아.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하는. 그래서 아가를 낳으려고 많은 여성분들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체온이, 기초 체온이 36.5도가 아니라 37도로 살짝 올라 있을 때 배란일이니까 요때 아가를 준비하세요 라고 산부인과에서 얘기해 준다고 의사들이 배란일 때. 기초 체온이 오르게 되면 볼게요. 체온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되면 이 피지선에서 피지가 활성화를 띨까 안 띨까? 피지가 여름에 많이 나올까, 겨울에 많이 나올까, 여러분?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자. 여름? 여름, 맞아. 그러면 체온이 오르면 피지가 더 잘 나오겠죠? 네. 맞아요. 배란일 때 기초 체온이 올라서 피지가 또 더 잘 나와. 자, 배란일이니까 성 호르몬에 의해서 대한선에서도 뭔가가 나와. 그런데 피지 양도 늘어나. 피지 양도. 원래 털이 나오는 모공의 구멍은 일정해. 한 달 내내. 그런데 배란일이 되면 끈적끈적한 성호르몬에서의 대한선에서도 나오지만 피지량도 늘어나. 자, 아침 출퇴근할 때 병목 현상 있죠. 고속도로. 막히잖아. 막혀버리면 어떡해. 막히면 피지 나오다 막혔다? 그러면 이 안에 오래 갇혀 있겠네? 피지를 좋아하는 내 몸에는 이걸 먹고 사는 모낭충이 있어요. 모낭충 없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있어. 아가. 태어나자마자 아가. 아, 왜냐하면 뱃속에 묵은 상태로 있거든. 태아만이 인간 중에 태어난 일주일 동안에 신생아만 없어. 모낭충이. 근데 좀 지나면 엄마로부터 모든 균을 다 받아.
자, 뱃속은 무균 상태. 아가라고 하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완전 무균. 모낭충 일절 없어. 유산균 없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질산도를 통해서 몸에 붙이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돼. 그래서 엄마 건강이 아가의 평생 수명과 관련이 있어. 임신 중에는 절대 무균 상태셔. 모낭충 없어. 일주일 후 모낭충 생겨. 엄마로부터 헤르포스도 마찬가지야. 뽀뽀하면 바로 성병도 바로 줘. 엄마가 가진 모든 걸 다 줘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엄마가 주의해야 될 게 많고 요즘에 뭐지? 우리 아가 만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100일에 주사 맞아야 된다? 신생아 만날라는 준비물이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뭐라도 옮길까 봐. 네, 맞아야 돼요. 자, 묵인 상태로 태어나는 아가백으로 모낭충이 있는데, 야, 너무 많은 것들이 갑자기 나오네? 병목 현상이 일어나. 빠르게 안 나가고, 여기에 막혀 있네. 피지가 여기에, 모낭에 피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 있네. 여기 있네. 피지가 더 많이 나와서 나가는 양보다 쌓이는 양이 많아. 피지가.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면, 모낭충이, 오예! 밤에 피는 장미들이거든요. 밤문화를 좋아해. 안 씻고 잤으면, 특히 두피, 탈모 있는 사람의 피지가 많은데, 머리를 안 감고 자면, 모낭충 정말 서식하기 좋죠. 먹을 게 많아. 근데 그 이 새끼들은, 요가 많네. 이 모낭충 아가들은 밤에 그걸 먹고 또 밤에 밤문화를 즐겨서 임신을 해서 새끼까지 나. 대박 빠르죠? 맞아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식을 많이 빠르게. 그러면서 지루성 피부 질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밤에 감으려고 하는 거야, 머리를. 얼굴은 깨끗이 씻으면서 여기는 뭐 잘 때 가이드라인을 치고 주무시나? 밴드라도 하고 주무세요? 그럼 모낭충은 여기는 못 넘어와? 말이 됩니까? 들락날락하죠? 그러니까 얼굴이 자다가 긁는다는 거는 문황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셔요. 그래서 머리 꼭 감으셔야 되고 이때 안 감는 것들이 모낭충이 먹고 싼 똥, 죽은 시체들이 썩어서 내 몸에 염증까지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진피층을 녹여버립니다. 진짜 피부, 콜라겐, 엘라스틴이 많은 진피층까지 다 녹여서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여드름이 많은 친구들 오렌지 껍질을 비유하잖아. 실제로 피부가 다 이렇게 염증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씻어줘야 돼. 자, 잘 씻기만 해도 많이 나오는 배란일 때 우리가 딥클렌징하고 폼클렌징을 잘만 해도 여드름은 예방되는데 우리 건강한 여성들도 배란일이 되면 뾰루지 경험한단 말이지. 근데 매번 경험하는 여자들 어떡할 거야? 우리 중고등학교 딸 가진 엄마, 딸들 호르몬부터 문제시라고. 여성 호르몬. 생리를 했다 안 했다 한다면 병원 가셔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피지를 많이 만드는 성호르몬에 있다. 자,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돼. 결과만 갖고 씻어내는 게 이제 디클린징, 폼클린징, 클린징이셔. 원인은 이제 이해되셨죠? 자, 피지 많이 나오는 원인이 아까 성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 여름이냐 겨울이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이. 그리고 온도,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특히 난방기를 많이 트는 뭐 그런 환경에 있으면 여드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남성보다 아니, 여성보다 남자가 더 피지를 많이 분비한다. 자, 음식 얘기할게요. 자극적인 음식이 피지선을 자극해요. 자극적인 음식은 뭐죠? 맵고, 맹보자. 짜고, 달고.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기름으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을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를 많이 먹는다는 거는 기름진 음식. 맞아요. 기름진 튀긴 음식.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 내 딸아이가, 내 아들이 튀긴 닭튀김, 햄버거, 동물성 기름 많이 먹는다. 그럼 당연히 여드름 많이 나오겠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것만 좀 없애줘도. 자, 여기에 음식 얘기했으니까 밀가루 음식도 얘기할게요. 제일 안 좋은 게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클렌징 방법 알려드릴게. 무조건 나와. 많이 나왔어. 자, 많이 나오는 거는 빠르게 막히지 않게,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게, 출퇴근 시간에도 원활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무조건 닦아내자야. 그러면 내 피부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피지, 땀, 하루에 막 미세먼지 막 더덕더덕 내 피부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닦아내는 법. 남자인데 클렌징 꼭 써야 돼요.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일 성분으로 있는 선크림과 파운데이션은 WO 타입, 오일 타입이잖아. 얹혀놓는 거잖아. 그러면 기름은 기름때가. 그래서 디클렌징으로 지우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아들 선도 안 바르고 파운데이션도 안 발랐어요. 디클렌징 꼭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여드름 많은 친구라면 써야 돼요. 이해되셔요? 피지는 오일이잖아. 좀 더 잘 닦기 위해서 딥클렌징 쓰셔야 돼. 화장을 지울 때 딥클렌징을 이렇게 발라갖고 남자아이래도 이렇게 닦아내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폼세안 하잖아. 폼클렌징 갖고 가서 남자들 폼말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짜가지고 비벼 맨손에 물기 1도 없이 그리고 얼굴로 간다? 절대 이거 아니야. 이거 자극 주는 거야. 오히려 피부 자극이셔. 자, 어떻게 하냐? 애벌 샴푸를 하듯이. 자, 딥클렌징 한번 닦았잖아요. 물세안, 미온수로 물세안을 한다. 물기 있죠? 손에도 물기 있겠지? 자, 폼클렌징을 짜. 그러면서 물 조금 섞어서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손에서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그러면서 얼굴로 간다. 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헹군다 깨끗이.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뭘 하냐면 아까 화장 지웠던 딥클렌징 있죠. 한 번 더 하실게요. 이유는 지금 뭐 했냐면 딥클렌징으로 화장 지웠어. 자, 미세먼지 지웠어. 그리고 폼 클렌징으로 한 번 더 지우면서 깨끗이 나 정성껏 폼 했다면 털구멍에 있는 살짝 여기까지는 씻긴 거야. 여기까지 살짝 씻긴 거야. 개운해. 이걸로만 끝내면 안 돼. 여드름 있는 친구들은. 피지성 가까이에 묵어있는, 여기 이미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녹여줘야 돼, 여러분. 이걸 안 녹이면, 누가 좋아해? 어떤 벌레가 좋아하지? 모낭충이 좋아하지. 밤에 먹을 거 남겨놓은겨. 이거 남겨놨다는 거는 모낭충을 키우는 거지. 서식시키는 거지. 자, 요걸 없애줘야 돼, 요거. 내가 이쑤시개로 팔 거야? 여러분, 밤새 이렇게 엄마가 파줄 거야? 파면 나와? 안 나와. 방법은, 피지는 기름이잖아. 피지는 오일이잖아요. 기름이잖아. 기름은 기름때가 맞아요? 디클렌징의 오일 성분이잖아. 자, 요거를 발라 놓는다요. 이게 바로 저 EN의 딥톡스. 뭐라고요? 딥톡스. 이제 딥폼 했잖아요? 한 번 더 딥클렌징은 충분히 피부에 발라놓기만 하면 돼. 그리고 언제까지도요? 질문하실 거잖아. 요 하얀색 밀크, 우유빛깔 이 성분이 없어져서 오일처럼 반짝거릴 때까지만 두면 돼. 언제까지 둔다고? 그런데 10분, 20분 말이 안 되는 게 집집마다 온리 다르고 내 피부 체온의 기초 체온이 달라서 녹는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 똑같이 여러분들 앉혀놓고 해도 어떤 분들은 벌써 닦아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더 둬야 되더라고. 자, 이 하얀 색깔이가 없어지면 해면으로 닦는다. 이렇게. 요거를 몇 번을 하시게 되면 해면에 묻어나오는 이 정도의 색이 있어요. 오래될수록 갈색빛이 나오고 최근 거는 약간 아이보리색이 나와.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우와, 손가락으로 안 파도 돼.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피지선 사이사이에 이 피지가 녹아. 그럼 모낭충 밥이 없어서 모낭충들이 숫자가 적어져. 그러면 여드름이 덜 생겨. 자, 이걸 언제까지? 살아있는 내가 젊을 때 피지가 많이 나올 때까지. 어려워요? 병원 가서 그냥 항생제 먹을까? 아, 트리클론산 들어있는 그 성분 유해 물질 쓸까? 아, 정자수 감소 애기 문할 수 있어, 아들아. 딸아, 너도 그래. 자, 아들, 딸 건강하게 엄마들 소개해 주세요. 해강이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